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 브루잉 타임. 노현우는 이곳을 운영한 지 8년째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원두를 갈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 늦게까지 정리하는 일상.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현우 씨, 우리 이혼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아내 정민아가 식탁에 앉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손에는 식어가는 커피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현우는 토스트를 씹다 멈췄다. 뭐라고?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하자고요. 미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다. 결혼 후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었고 현우의 일정에 맞춰 묵묵히 살림을 꾸렸다.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현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미나도 불평 없이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현우가 당황해서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현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미나는 말수가 더 줄었다. 밥은 해놓았지만 함께 먹지 않았고 현우가 카페에서 돌아오면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다. 현우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와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현우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카페 금고에서 현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미나가 쓴 것 같았지만 용도를 묻자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샤워를 한 듯 젖은 머리로 집에 돌아오는 미나를 봤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산책. 미나의 대답은 짧았다. 현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걸까? 미나는 예전처럼 예쁘게 꾸미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옷차림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카페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미나는 없었다. 현우는 거실을 배회하다가 미나의 가방 옆에 놓인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요가 스튜디오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요가? 미나가?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이혼을 요구한 이유도 돈이 사라진 것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현우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그는 사설탐정 사무소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사설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초라했다.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그리고 중년의 탐정 1명. 부인 미행이시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탐정은 익숙한 듯 말했다. 현우는 착잡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주일 후 탐정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결과 나왔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냈다. 미나가 오전 10시쯤 집을 나서는 모습,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는 모습,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춰 서는 모습. 건물 간판에는 로터스 요가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부인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합니다. 데스크에서 회원 관리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사물을 봅니다. 탐정이 설명했다. 급여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현우는 어이가 없었다. 왜 몰래 일을 해?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탐정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다. 스튜디오 내부 사진이었다. 요가복을 입은 여성 회원들 사이로 잘생긴 남자 강사가 보였다. 이 사람이 한도윤 29세입니다. 이 스튜디오의 인기 강사죠. 회원들이 선물 공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나가 저 남자랑?
그건 아닙니다. 탐정이 고개를 저었다. 부인은 도윤 강사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더군요. 현우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럼 왜 몰래 일을 하는 거죠? 이혼하자고 해놓고. 탐정은 마지막 사진들을 펼쳤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진 속에는 미나가 스튜디오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이 남자는 부인이 퇴근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부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뭔가 따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건 협박 같은데요? 현우가 물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미나를 기다렸다. 오후 5시쯤 미나가 돌아왔다. 평소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서 와.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현우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물어볼게. 왜 몰래 일했어?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야? 현우는 골목에서 미나와 대화하던 남자 사진을 가리켰다. 미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무슨 관계인데? 미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말할 수 없어요. 말 못할 관계면 뭐가 있겠어? 빚이야? 협박당하는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우는 주먹을 쥐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다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남자 신원 파악해 주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겠어요. 사흘 후 탐정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남자 신원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현우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다. 탐정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다. 이름은 최성욱 34세입니다. 겉으로는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합니다. 화면에는 성욱의 사진과 함께 여러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현우가 물었다. 쉽게 말하면 대리 복수업자입니다. 돈을 받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일을 해요. 폭행까지는 아니고 심리적 압박이나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는 식이죠. 탐정의 표정이 심각했다. 현우는 숨이 막혔다. 그런 사람이 왜 내 아내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CCTV 화면이었다. 이거 기억하세요? 화면 속에서 현우가 카페 앞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현우를 밀쳤다. 현우는 바닥에 넘어졌고 범인은 재빨리 도망쳤다. 이거 한 달 전 일이잖아요. 현우가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무릎을 다쳐서 며칠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 범인이 최성욱입니다. 탐정이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하지만 성욱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다. 스쿠터를 탄 성욱이 현우를 향해 달려와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현우는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이것도 저였군요. 현우는 손이 떨렸다. 왜 날 노린 거죠? 제 추측으론 누군가 의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설마 미나가? 현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게 들어맞았다.
현우는 그날 저녁 직접 성욱을 미행하기로 했다. 요가 스튜디오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오후 4시 미나가 스튜디오를 나왔다. 잠시 후 성욱이 나타났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미나 씨 시간 끌지 말고 약속한 돈 준비해요. 성욱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안 그러면 당신 남편한테 다 얘기할 겁니다. 미나는 절박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정말 없어요. 다음 주까지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 앞으로 걸어 나갔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미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현우 씨? 성욱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냉소를 지었다. 본인이 직접 오셨네요.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당신이 날 밀친 거죠? 스쿠터로 들이받으려 한 것도? 현우가 성욱을 노려봤다. 성욱은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 있어요? 그냥 사고였을 수도 있죠. 경찰 신고하면 CCTV 다 나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욱의 표정이 굳었다. 미나가 현우의 팔을 잡았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는 미나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현우는 미나의 손을 이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성욱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미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자.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현우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저런 인간한테 돈을 주고 날 해치라고 했어?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너무 바빴어요. 현우는 어이가 없었다. 바빴다고?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냥 당신이 조금이라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미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도 없이 일만 했죠. 아이들 학교 문제, 시어머니 병원 일, 집안 수리 전부 나 혼자였어요. 당신한테 말해도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만 반복했죠.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당신 눈에는 카페만 보였죠. 내가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당신은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어요. 현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미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카페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찾았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서비스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상담하다 보니 당신이 조금만 놀라면 나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았어요. 미나가 고개를 들었다. 작은 사고만 내달라고 했어요. 다치지 않게 그냥 놀라게만 해달라고요.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런데 왜 협박을 당하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이를 실행한 후에 증거를 들이밀며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계속 늘어났죠. 안 주면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미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당신한테 손 벌리기 싫었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금고에서 돈을 꺼낸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뒤섞였다. 미나가 잘못한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를 그 지경까지 몰아간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잘못했어.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카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을 잃을 뻔했네.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이혼은 정말로 원하는 거야? 현우가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성욱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영상과 협박 증언이 있으니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인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다. 다른 방법은요?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거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현우는 그 방법을 택했다. 미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틀 후 현우와 탐정은 성욱이 일하는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았다. 성욱은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현우가 다가갔다. 성욱은 비웃었다. 뭐 하러 왔어요? 부인 데리러? 돈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현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돈? 무슨 돈요? 성욱이 시치미를 뗐다. 탐정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CCTV 영상, 협박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전부 있습니다. 경찰 가면 폭행죄, 협박죄로 최소 2년은 들어갈 겁니다. 성욱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 가기 싫으면 지금까지 받은 돈 전부 돌려주세요. 그리고 각서 쓰세요. 다시는 우리 부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현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성욱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얼마나 돌려드리면 되는데요? 38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요? 성욱은 결국 사무실로 들어가 현금을 가져왔다. 25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줄게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전부 아니면 경찰입니다. 성욱은 이를 갈며 다시 들어가 돈을 더 가져왔다. 이게 전부예요. 320만 원. 현우는 돈을 받고 각서에 사인을 받았다. 60만 원은 당신이 저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성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우와 탐정은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미나에게 돈을 건넸다. 다 돌려받았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미나는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현우는 미나를 끌어안았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미나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카페 일 좀 줄일까봐. 현우가 말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 더 뽑고 주말은 쉬려고.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정말요? 응.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도 요가 스튜디오 그만둘래요. 이제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면 힘들면
현우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얘기하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현우가 접시를 닦고 미나가 행주로 닦아냈다. 작은 일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 다음 주 여행 갈까? 현우가 물었다. 여행? 응. 너랑 단둘이.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기고. 미나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 씨. 응? 사랑해요. 미나가 작게 말했다. 현우는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